약손 유담님 질문 올리신 것부터 할게요. 좀 브리핑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지난주에도 그렇게 가지고 왔던 케이스인데요. 그 척골신경마비 환자분, 2주 똑같, 전에, 똑같은 예, 환자분이세요? 예, 똑같은 아, 환자분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삼두 내측 쪽으로, 그러니까 내측 상과 위쪽의 삼두 쪽에서 경결과 압통을 찾아보면 있을 거다 했는데, 이분이 상완하고 전완하고 부에는 경결도 별로 없고, 뭐 경결이 없으니까 또 압통도 그렇게 심한 데를 거의 찾지를 음, 못해가지고요. 음, 그래가지고 어깨 쪽, 뒤쪽이랑 그쪽에 조금 유의미한 압통이 있긴 했는데 그쪽을 해도 크게 반응이 도전이, 없어가지고 예, 음, 손목 빼고는 지금 다 눌러봤는데 손목을 음, 다음번에 해봐야 되나 생각 중이고요. 음, 그리고 또 그러니까 1번 환자는 합통과 경결이 없고 두 번째 또 역시 엄지손가락만 저리다고 하는 그 환자분도 이분은 만지면 다 아프다고 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의미 있는 자리들 위주로 해서 아프고 경결 있는 쪽을 푸니까 그래도 조금 이분은 좀 반응은 조금 있는 상태로 좀 음, 진행은 되고 있는 음, 거고 뭐 환자분에 대한 그런 브리핑은 요 정도 그리고 뭐 네네. 3번, 4번은 그냥 이제 작탁 자체에 대한 질문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앞통 경결, 이렇게 앞통과 경결이 너무 많은 환자분, 그 다음에 앞통 경결이 없다. 별로 없는 환자분, 이렇게 앞통 경결이 없는 환자분들이 치료하기가 좀 힘든 것 같다. 그런 내용 같은데. 일단 이제 물론 앞통도 중요합니다. 앞통 눌러서 아픈 부위, 앞통도 중요한데요. 일단 이 할인침법 시술할 때 제일 기본은 일단 이 딱딱한 곳을, 굳은 곳을 풀어준다면 라고 했는데, 그게 경결이라는 표현을 하면, 그러면 이게 딱딱한 곳만 치료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딱딱하다는 의미는 그 만져서 이렇게, 진짜 뭐 이렇게 덩어리처럼 이렇게 만져져서 경결이 있다. 우리 MPS 할 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게 부들부들해도 보면 질겨져 있어요. 섬유처럼 질겨져 있는 부분, 그 부분도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꼭 딱딱하게 뭐 이렇게 메스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말랑말랑해 보여도, 긴장이 없어 보여도, 이게 섬유화가 되어 있느냐, 질겨져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치료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앞통은 물론 신경포착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있을 수 있는데, 그 앞통을 꼭 그 치료 포인트로 잡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 부위는 치료점이 고려가 될 수가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심리적인 부분이 나는 여기 맞으면 나을 것 같아. 여기가 아파요. 이런 부위는 이제 어느 정도 유의미하다. 근데 눌러서 소리가 나는 곳이 꼭 치료 포인트가 되지는 않아. 근데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만졌는데, 약손 요담 원장님이 만져봤을 때는 뭐 딱딱하지는 않더라,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요 부위가 실질적으로 뭐 딱딱할 수도 있지만, 그 부위가 이 섬유화가 돼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부위를 치료를 하기는 했어요. 치료를 했는데 별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 네네.
일단 이제 그 섬유화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잘 찾아서 이제 치료를 하면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위가 제일 치료하는데 물론 다른 부위 빼고 그다음에 그 이제 제일 근접한 부위 중에서는 이제 이 부위를 제일 치료 포인트를 삼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서 침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이제 좀 내가 잘 못 느끼더라도 그 부위를 계속 치료를 해주세요. 일단 네. 그렇게 이제 좀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두 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압통이 많다. 압통이 많은데 이제 요것도 이제 그 아픈 부위를 이제 다 치료를 한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아마 압통이 아니더라도 이제 경결이 많다. 내가 생각하는 경결이 많아서 그걸 다 풀어주겠다. 뭐 좋죠. 당연히 이제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환자도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약손 유담님이 너무 힘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겨- 굳었나 딱딱한가 아니면 섬유화가 돼 있는가 이런 것 해서 그 이제 그 부위부터 이제 올라가면서 음, 쭉 포인트를 약손 유다님이 이제 잡아서 그렇게 이제 좀 효과적으로 좀 치료를 하는 이제 훈련을 해보세요. 그래야 이제 환자분도 안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약손 유다님이 이제 또 효율적으로 많은 또 환자분들을 봐야 되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보면은 작탁은 이제 문제가 있는 근육의 정상적인 수축 이완을 가능하게 한다. 이제 이 표현이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좀 활성화를 시킨다. 근육이 제 기능을 하게 한다. 이제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그 부분 말고 기랑근이 항상 있으니까 그다음에 아니면 여러 가지 복합적이니까 그냥 다 치료해 버리면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근육의 작탁을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작탁을 하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이제 뭐 정상적인 근육이든 그다음에 이제 그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제 이 부위는 그냥 이제 작동이 잘 되는 것 같아. 어. 근데 이제 이 부위는 작동이 잘 안 돼. 근데 이제 여러 그 근육들이 이렇게 이제 조합이 돼서 어떤 관절을 움직이거나 움직임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활성화가 안 된 근육들을 치료를 하고 뭐 이 근육도 같이 이제 밸런스를 맞춰준다. 자, 이런 이제 얘기인데, 그러니까 요런 딱 그것만 놓고 보면은 이건 치료할 필요가 없죠. 솔직히 작동을 잘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걸 잘 못 찾겠어. 그러면 뭐 다 해버리는 거고. 근데 이제 자꾸 찾아서 줄여야지. 자꾸 찾아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치열하는 것들을 자꾸 고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내 수준에서 잘 안 된다. 그러면 바빠도 내가 다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 거죠.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자꾸 내가 업그레이드 되려면은 자꾸 찾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중급 가는 과정에 초급을 소홀히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중급인데 뭐 대충 치료도 잘하고 잘 맞춰. 근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그냥
다 놔버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치료를 잘 하는 단계로 가기는 가는데 너무 힘들잖아. 그리고 더 이제 그 위로 가려면 또 더 거기서 정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참관을 뭐 오래 하거나 또 이제 그 같이 근무를 한다든지 해서 이제 제가 침 넣는 걸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은 딱딱 그 포인트들이 보여요. 그죠? 보이겠죠, 막. 몇 달만 봐도. 그러면은 거기를 그냥 자기가 만져서 안 찾고 거기를 이제 눈으로 이제 익혀가지고 거기를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치료가 잘 돼요. 근데 더 이상 올라가기가 힘들어져. 그다음 이제 이 네 번째가 참 이제 뭐 해부학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신경학적으로도 그렇고 충분히 이제 예, 혼란스러울 수도 이제 있는 부분인데 이걸 이제 정의를 잘 하고 넘어야 돼. 그러니까 긴장되고 경결된 근육을 어, 침을 놓으면 이완이 된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이게 이제 어폐가 있는. 긴장되고 경결됐다는 것은 어쨌든 그 이제 이 표현에 이제 그냥 숨은 의미를 이제 표현이 정확하지 않지만 숨은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육이 조여진 것들은 침으로 풀면 느슨해진다, 이완이 된다. 그럼 이제 약해진 근육은 침을 놓으면 더 늘어지나?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 요렇게 돼 있든 아니면 늘어져 있든 이거는 기능을 못하는 수축 이완, 활성화가 안 돼 있는. 활성화 안 된 거는 침으로 다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능적으로 작동을 안 하거나 이제 약해진 근육, 예를 들어서 그럼 제일 그냥 이제 그 쉬운 예로 자, 루게릭 환자가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그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올 때 뭐 한쪽 다리만 이제 마비가 온다든지 해서 풋드랍이 돼버린다. 자, 그런 환자들 보면은 이제 다리 힘이 안 들어가지고 그죠? 이제 운동신경원성 그러니까 이제 내 세포에서 이제 운동신경원 쪽이 이제 계속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풋드랍이 됐는데 그 사람이 그런 이제 마비가 왔을 때 근육을 만져보면 근육 자체가 줄어 있겠죠. 이제 오래될수록. 근데 뭐가 있냐면은 강직이 있어요. 강직이 같이. 근육이 위축됐다고 이게 그쭉 늘어져 있지만은 않아. 음. 그다음 두 번째로 뭐 그보다 더 이제 좀 쉬운 예를 들면 자 디스크 환자 중에 이제 풋드랍이 수술했는데도 풋드랍이 이제 안 좋아져 있어. 풋드랍이 이제 돼 있어. 그 환자의 정경골근을 이렇게 보면은 땡땡해요. 그 비복근도 땡땡한 경우가 많아. 다리는 가늘어져 있지. 그러니까 이게 근력이 약해졌다고 해서 이게 이제 흐물흐물해지거나 그런 이제 그 건파는 아니다.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자, 뇌경색이 와서 저희 손이 이제 마비가 됐다. 그러면은 이게 위축이 계속 많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손이 뒤쪽으로 이렇게 꺾여버리죠, 그죠? 뒤로 꺾여버려요. 그러면 관절 자체는 힘이 없어. 힘이 없어. 근육, 요 사이 뭐 골반근이고 다 말라붙어 있어. 근데 거기를 침을 놔보면요, 다 섬유화가 돼 있어요. 뻑뻑해. 그러니까 이게 관절 움직임이나 이런 데 신경 전달이 안 돼서 힘이 빠져 있는 거지.
근육이나 조직 자체는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음,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근육이나 뭐 근육학적으로나 이제 그 조직 그 조직적으로는 일단 이제 그 섬유화된 부분을 당연히 치료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침이 이제 이렇게 근육 근막 경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침이 또 하는 많은 것 중에서 신경 자극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근막 자극도 물론 이제 요렇게 이제 자극처럼 이제 반응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신경을 찔러서 신경 자극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감각신경이나 이런 신경들은 다 피부고 어디고 다 신경세포들이 분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최종적으로 느끼는 데는 어디에? 뇌가 느낀다고. 그러니까 신경, 신경 자극을 통해서 뇌까지 자극을 줄 수 있는 게 침이라고. 그래서 마비 환자들이 침을 놓으면 꼭 이렇게 이제 그 할인침법이 아니더라도 침을 놓으면은 그런 연구들이 다 이제 많은 것들이 뭐 파킨슨의 효과가 있다. 또 이제 루게릭의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뇌경색 마비에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뇌세포들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일부 파괴가 되거나 퇴행성 변화가 있고 뭐 뇌경색에 의해서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자 거의 죽었는데 응? 담당하는 부위가 죽었어요, 그죠? 근데 치료를 하면은 돌아와. 효유가 있던 것들이 돌아와요. 왜 돌아오죠? 뇌세포는 신경가소성이죠. 옆에 애들이 익힌다고. 자기 일이 아닌데 익힌다고. 그런 작용을 다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좀 내가 볼 때는 딱딱하지 않더라. 이쪽이, 마비처럼 온 부분들이 흐물흐물하더라. 하더라도 침치료를 해야 될 이유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이제 요약하면, 이제, 어찌됐든 간에, 병든 근육 부위나 이제 이 부위가 활성화가 된다. 활성화를 시킨다. 수축, 이완, 근육의 원래 이제 활동을 정상화시킨다. 활성화를 시킨다. 그 다음에 치료 포인트는 꼭 압통이 아니라 딱딱한 부위나 섬유화가 된 부분. 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치료 포인트다. 그 다음에 요 작탁하고 이제 치료하는 예를 들어서 뭐 관절 움직임에서 여러 그 근육들이 같이 작용을 한다 했을 때 안 좋은 근육만 찾아서 치료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먼저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비, 그다음에 이제 근육이 위축이 됐다, 흐물흐물하다 이런 부분들은 역시 침으로 치료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근육 근막적인 해부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신경학적인 부분, 특히 이제 뇌하고 신경의 연결, 또 신경가소성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종합했을 때 침 치료가
유의미하고 효과적이다.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이 좀 됐습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혼자 하니까 막 시야가 계속 좁아지는데, 이렇게 어,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뭐 다른 분들 뭐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시고 우리 그 믿음이 원장님 그 브리핑 좀 해주세요. 첫 번째 환자분은 익명 환자분이신데, 약도 지금 같이 쓰고 있고, 이제 2개월 넘어서서 3개월째 약을 시작했거든요. 음, 근데 이분이 2024년 11월에 입양이 오셔가지고, 과로하고 이제 스트레스 심해서 왔었다. 근데 다른데 치료받았는데, 크게 뭐, 낫는 게 없어가지고, 좀 멀리서 오셨는데, 치료를 하면서 조금 조금의 변화가 생기시니까, 그게 신기하고 또 따라올 수 있는 힘이 되시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후두하근, 그리고 상부승모근, 그리고 흉쇄유돌근이랑 사각근, 그리고 턱관절 있는 쪽에 치료를 주로 했었고, 그렇게 좀 하다가 또 조금 넓혀 나가서 환자분도 좀 침을 더 많이 버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해서, 복부에 있는 이제 복직근이랑 이제 장요근까지 같이 치료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더 넓혀가지고 이제 흉추 쪽 만져보고 조금 솟아 있는 곳이나 경결 있는 부위에 좀 할인 같이 하고 허리까지 좀 넘어가서 같이 봐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전신을 치료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들어간 건데 이게 계속 전신을 치료하는 걸 이어나가야 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부위에 집중해서 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 되어가지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닥터 원장님 한번 그 여기 믿음이 원장님 그 그거 좀 해주세요. 한번 닥터 원장님 생각하시는 말을 한번 좀 조언을 한번 구합니다. 아, 네. 저는 위쪽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이런 비슷한 분들, 이제 뭐 어지러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 어, 일단 위쪽을 최대한 많이 해서 위쪽을 다 풀었는데도 안 되면은 넘어가는 쪽을 저는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도 이제 보통 이렇게 치료하다 보면은 여기 하다가 조금 반응이 안 되면은 뭐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오셨을 때 치료 범위만 너무 넓어지고 시간만 많이 걸리고 하는 경우들이 점점 생겨서 그냥 할 수 있는 데서 일단 1차적으로 해야 될 곳을 제일 먼저 집중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2번 환자분은요. 2번, 3번 다 해보세요. 네, 비굴 거는 요것도 약간 또 앞뒤가 안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이쪽은 허리까지 올라가서 같이 볼 것 같습니다. 네. 그 3번 환자분은 네, 이 부분은 또 문원장이 항상 말씀해 주시지 요 분을 어떻게 잘 이제 끌고 갈지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냥 어쨌든 이 증상들이 음, 금방금방 바로 다 낫지는 않으시고 뭐 담이 오시는 증상은 조금 빨리 좋아질 수도 있지만 열이 잘 차는 증상까지 좋아지시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요. 환자분께 음, 설명을 잘해드리고 지금 방향대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거의 뭐 제가 할 얘기를 다 해버리셔서 뭐 지금 이제 그 믿음이 원장님이 뭐 몰라서 그렇게 이제 묻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좀 확인도 하고 싶고 떤 방향성인지 이제 좀 이렇게 잡고 싶어서 이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 이제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제 그 첫 번째 환자분, 일단 환자분의 이제 치료에 드리는 그 집중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어쨌든 이제 이명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목하고 이제 얼굴 쪽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너무 이렇게 이제 넓게 가버리면 그 환자분한테 이제 드리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환자분도 또 이제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이제 아직 젊으시지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제 이제 저 같으면 요렇게 이제 상부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신을 볼 때는 이제 그냥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사각근, 장요근, 이런 포인트들. 포인트들 이제 좀 봐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아는 방향 이제 맞고. 그리고 이제 입원 환자분은 이제 이게, 그렇죠. 혹시 그 복부를 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부 보는 건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요 사각근이나 장요근, 복부 이런 것, 이런 쪽으로 보는 거는 좋고, 물론 이제 흉추 쪽도 의미가 있지, 유의미하죠. 왜냐하면 이제 자율신경 실조 양상에서 이제 흉추 쪽 이렇게 봐주는 게 좀 효과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너무 이제 치료 그 범위가 이제 넓어질 때 이제 주의를 해서 이제 좀 치료를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좋고, 물론 이제 어 충분한 시간이 있다. 뭐 그럴 때는 이제 뭐 전신적으로 이제 봐주시는 게 좋지만, 그리고 이제 이게 이 환자분도 그렇고 이제 또 의사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이 환자분을 침을 놓는 부분에서 그 내에서 집중도가 그냥 다 고르게 놔버리면요. 방향성이 없어져요. 침의 힘이, 방향성이 없어져. 그러니까 이제 제일 집중을 하고 내가 에너지를 많이 보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조금, 덜 보내도 되는 부분, 이런 우선순위를, 에너지의 강약을 꼭 정해야 됩니다. 한 환자를 치료를 할 때 치료 들어가기 전에 딱 그걸 딱 짜놓고 들어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거는 뭐 이 비골급만 놔주면 너무 에너지나 이런 게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서 뭐 이제 허리 여기 빠진 거 있다면 이제 음, 요건 장요근까지 해서 같이 이제 치료해서 나가시는, 그 정도는 충분히 이제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이제 집중적으로 충분히 이제 쓸 수 있는 범주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0대 환자분 같은 경우, 이제 세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약을 지금 쓰시지는 않나요? 네, 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음, 이제 약 쓰고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침으로만도 이제 뭐 이런 증상들이 호전이 이제 될 수 있습니다. 될 수는 있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얼마 정도 치료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분은 거의 그냥 출근하듯이 계속 네네. 오셔가지고 음, 꽤 오랜 기간 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정도? 한 6개월 이상 계속 따라오셨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좀, 그렇죠. 너무 오래 네. 치료를 했는데, 여기 안 된다.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침만 가지고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침만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하면서 그런 이제 전반적인 이제 생활 케어나 또 이제 뭐 명상이라든지 이제 복식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만약에 이제 침만 가지고 계속 끌고 가고 그런 관계라면 그런 이제 케어들을 혼자서도 좀 할 수 있는 케어들을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침으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믿음이 원장님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서 그 한계를 뭐 이게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침만 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침 맞을 때는 좀 좋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유지가 안 되는 이런 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이제 약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주 치료받고 생활 관리하면서 조절을 하면 그래도 더 심해지지 않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조절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나가자. 이렇게 이제 좀 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닥터 원장님도 얘기했듯이 이제 이 상담을 통한 이제 신뢰, 그다음에, 심적인 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건드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도미 원장님도 이제 좀 자기 확신이 있고 이런 이제 스타일이라 충분히 환자분하고 이제 좀 깊이 있는 마음에 깊이 있는 이제 고민거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시간이 된다면 상담을 좀 이렇게 해주면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시키면 확 좋아지기가 또 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안 해도 돼요. 한 15분, 20분 그냥 이렇게 침 오늘은 좀 간단히 맞고 상담 좀 하자. 아니면 이제 그 마음 치료 좀 하자. 이렇게 이제 해서 그렇게 이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면 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혹시 질문 하나 더 아, 드려도 네네네. 그 오늘 오전에 오신 환자분인데 그분도 네. 동생분이 이명이 치료가 잘 돼가지고 아, 멀리서 오셨는데 되게 오래된 이명 환자분이더라고요. 음, 근데 음, 그분이 오늘 이제 오셔서 이제 얼굴 쪽이랑 SCM 쪽 딱 치료해드렸는데 그 받으면서 소리가 자기가 줄어드는 게 느껴진다 하면서 엄청 네네. 좋아하시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엄청 좀 환자분도 엄청 뭉클해하시고 저도 엄청 음, 뭉클해서 너무 감사한 순간이라서 그거는 제가 공유를 하고 싶고서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네. 궁금한 거는 그 오래된 난청 환자분들 그러니까 거의 장애 등급까지 받으신 분들도 이게 치료를 했을 때 변화에 대해서 좀 이걸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일까 싶어서 좀 애매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그렇게 오래된 환자분들도 그 이제 이 귀 조직에 대한 이상은 이제 평가를 받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근막 상태나 기혈 상태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몸 안에서 이제 인지 상태 이런 부분들이 컨디션이 아주 좋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좋아지면 실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검사 부분에서 이제 물론 그것도 개선되는 경우도 이제 제가 경험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즉각적으로 좀 잘 들린다 이렇게 이제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경험했듯이 그렇게 오래된 환자지만 또 주변만 좀 풀어줬는데도 즉각적으로 이렇게 네 전반적인 기혈 상태나 이런 게 조금 컨디션 상태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얘기했던 그거 같은데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시험 친다고 밤을 중간고사 친다고 이제 뭐 보름을 샜다. 그러면은 뭐 귀에서 막 소리 나고 뭐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정상적인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제 몸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극도로 안 좋아져 있는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돼도 금방 귀가 소리가 줄었는데 귀가 잘 들리는데 울리는 게 덜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있는 그대로 소통하면 돼요. 이제
이제 뭔가 환자분이 오셨는데 되게 오래된 난청이고 음, 하다 보니까 환자분도 이미 뭐 이게 낫겠어 하면서 약간 기대 반 네네. 뭐 그렇게 음, 오셨는데 뭐 좀 장애 등급을 받았다고 하니까 저도 조금 이게 음. 망설여지고 또 오래된 노화로 인한 난청이면 이게 또 가능할까 싶기도 해서 저도 이게 망설여지니까 치료도 망설여지더라고요. 일단 뭐 요즘은 장애 등급 많이 받습니다. 이제 받으면 이제 그 보청기가 이제 예, 그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유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그게 뭐 새삼스럽지 않아요. 그 음, 뭐 특별하게 이제 막 아주 심하고 이런 게 그걸 떠나서 네. 그냥 이제 청력이 많이 좀 검사상 떨어지게 나오면 이제 발급해주는 그런 이제 걸로 좀 음, 너무 뭐 부담 가지지 않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끼리 원장님 지금 음성 네, 나오나요? 네, 들리시나요? 아, 네네. 네네, 예, 코끼리 원장님 거 한번 해볼게요. 네. 특히 내측광근 같은 데 침 놓을 때 네, 트위칭이 상당히 잘 발생을 하는데, 환자분들이 많이 아파하시는데, 네, 어, 이게 트위칭을 딱 한 번 딱 찔렀는데 바로 꿈틀하면서 엄청 크게 나는 경우가 음, 있으면, 네, 그걸 환자를 좀 달래가면서 음, 중간중간에 쉬어가면서 어떻게든 설득해가면서 한 15번, 30번 정도를 채우는 게 맞는지, 네, 아니면 조금 트위칭을 피하거나 뭐 깊이 각도를 조금 조절해가지고 좀 트위칭이 안 나게 해서 횟수를 채우는 게 맞는지, 아니면 트위치 강하니까 한 몇 번 정도만 횟수를 채우지 않고 그냥 끝내는 게 맞는지, 제 생각에는 어떻게든 요즘에는 뭐 어떻게든 달래가면서 작탁을 횟수를 채우고 있는데, 이게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일지가 일단 제일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이게 참 이제 웃긴 게 이제 ABC가 다 종합이 돼야 되는 건데, 어, 그러니까 이제, 어, 환자가 이제 너무 못 참는데 이걸 15번 하면은 막, 진짜 너무 아프겠죠. 음,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예를 들어서 환자가 납득을 한다. 나는 참고 맞겠다. 진짜 그런 환자들이 이제 되는 구조를 만들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니면 안 오겠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아프고 참았는데 확 좋아졌어. 이제 그러면 또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제일 베이스긴 한데 어, 요 이제 트위칭이 너무 강할 때는 이제 4호에 작탁하고, 그러니까 트위칭이 이제 피해서라기보다는, 어, 이제 쭉 만져서 이제 섬유화된 부분을 이렇게 이제 찔러서 그 이게 트위칭이 팍 날 때가 더 많이 아프거든요. 솔직히 이제 섬유화된 긴장도가 높은 것을 이제 이제 물론 부위마다 이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 섬유화가 된 부분은 이제 트위칭이 안 나면 이제 좀 덜 놀래죠. 덜 놀래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작탁을 많이 이제 하는 식으로 이제 그좀 우리 코끼리 이제 김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강한 부분을 몇 번 탁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트위칭을 피해서라기보다는 긴장도가 경결이 이제 많이 돼 있거나 섬유화가 된 부분을 찾아서 찔러서 찔렀는데 트위칭이 안 나. 그러면 그 부분은 15회 정도 이렇게 작탁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든 안 나든 30회 정도 할 때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 2번은 왜 지금 이제 NPS 포인트잖아요. 요 부분들이 다 효과가 있어요. 세 가지, 세 군데다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세 군데다 이제 효과가 있어요. 제가 다 침 놓는 부위잖아요. 세 군데다 효과가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정답은 이제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환자분마다 이렇게 만져보면은 1, 2, 3 중에서 더 안 좋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우선순위는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요것 자체가 세 군데 다 뭐 이렇게 놔주는 것은 뭐 그냥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위치를 찾는 것은 일단 만져봐야죠. 그리고 이제 조금 침감을 내가 오른쪽 침감을 이제 코끼리 원장님은 이제 많이 나아봤으니까 침감을 이제 좀 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빠르게 세 군데를 다 찔러 볼 수 있을 텐데 찔러서 압력이 긴장도가 높은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긴장도가 높다, 막 문다. 이 부위를 압력을 이제 줄여야 되니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치료 포인트가 되겠죠. 그 부분은 작탁을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 50분도 해요. 50분도. 그렇게 하면은 이제 즉효 땡기는 게 바로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다리가 뭐 들썩들썩 하겠죠. 그죠? 맞네. 그러니까 처음 한 15번까지는 그냥 반응 없어. 30분 되니까 조금씩 떨기 시작해. 한 50분 하잖아요. 그러면 막 다리가 그냥 지 맘대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음, 너무 이제 겁내지 말고 또 과감하게 또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근데 이제 알고는 있어야지. 해서 효과를 크게 보는 경우도 있는지 알고는 있어요. 우리 코끼리 김 원장님 뭐 질문이나 답변 중에서 더 좀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그 작탁을 10번에서 30번 정도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또 진도가 안 나가는 분들은 또 욕심이 나서 네네 더 횟수를 많이 네네 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50번, 100번 넘어간다고 했을 때 네 맞아만 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걸까요? 음, 또 100번까지 할 수도 있죠. 음, 100번까지. 그러니까 이제 섬유를 찢지 않고 내가 작탁을 할 수 있다면 100번까지 할 수도 있죠. 근데 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환자가 이제 견딜 수 있는 정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충분히 환자 반응을 보면서 의사가 조절하기는 해야 돼요. 그러면 작탁 자체에 이제 정확도를 놓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표창을 던지면 팍 던지면은 정확하게 꽂혀야 돼 일단은 정확하게 날아가야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던지는 힘에 따라서 요만큼 딱 종이만 탁 꽂힐 수도 있고 더 깊이 팍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힘 조절은 해야지. 그 힘 조절. 그리고 네네. 그러면 이제 근육을 잡아서 작탁을 시작을 하고
이제 롤링을 쭉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은 좀 더 음, 끈적하게 좀 네네네네. 올리는 느낌이 그럴 수 있죠. 드는 그 네. 자리를 조금 더 그렇게 풀어주고, 네. 그거는 좋은 방법이에요. 음, 그러니까 더 끈적하거나 더, 이, 이제, 긴장도가 높거나 이런 부분을 좀 찾아서, 이제 그 찾아가면서 작탁을 옮기는 건, 그거는 좋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뭐 섬유화된 때를 작탁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압력이 줄어들면서 이제 약간 이런 반응들이 진짜 한참 있어야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까지 안 가죠. 모든 치료자가 그까지 안 가. 근데 나는 가. 그러면 그거의 결과는 야, 원장님 3번 맞고 나왔어요. 이제 이런 거고, 끝까지 안 간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 오히려, 아이고, 침만 아프고, 뭐, 낫지도 않네. 이제 이렇게 된다고. 이제 뭐, 이거, 이제 뭐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그, 코엑스에 이제, 저도 뭐, 강의 이렇게 들으러 안 가는 것 같지만, 다 이렇게 시간이 되고 하면은 가서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배울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가 아는 게 뭐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좀 들을 기회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 강의도 듣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하여튼 뭐, 다들 이제 좋은 강의들 많이 하시는데, 이제 강의 안에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이 너무 막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살살 치료하면서 그 포인트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뭐 이렇게 안면 약침을 놓는데 약침 뭐 이거는 신경이 나오는 데라서 뭐 피하고 하니까 여기 6자리인가밖에 안 남더라고 교근 쪽으로. 그쵸.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안전하긴 한데, 안전하죠. 안전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 외의 부위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치료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좀 다 이게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제 큰 사고 안 나게 또 이제 안전한,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그날 중에서 뭐 좀 인상 깊었던 게, 물론 이제 그게 어려운 시술은 아닐지라도, 일단 이제, 막, 그, 매선으로 이제 이렇게 코에 이제 뭐, 8개씩 실을 넣고 이제 이런 것들이 더 확, 어,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누가 실력이 좋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과감하게 리도카인을 이제 써가지고 마취를 물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이제 주사기로 가지고 이렇게 이제 코를 하고 이제 이 실을 계속 이제 8개씩 연속으로 이제 넣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멍들고 뭐 이렇게 붓고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눈에 보여지고 과감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치료할 때 충분히 설명하면 돼요. 얼굴이나 이런 데 침 놓을 때도 얘 멍들 수 있다. 근데 치료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당당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미용하는 그런 매선을 하는 것도 또 당당하게 얘기하고. 이거, 근데, 코 높아지는 거 바로 보여줄게.
실 8개 넣어가지고 콧대 높아지는 거 바로 보여줄 건데 그거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어? 근데 여기 멍 좀 잘 들 수 있어. 아플 거야. 피도 많이 나. 응? 근데 한다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떳떳하게 사실대로 얘기하고 할래 말래. 이렇게 이제 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뭐 여담이었고 이제 그 코끼리 김 원장님은 여기 대해서 뭐 더 질문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피칸 타르트 원장님 들어오셨나요? 네, 네. 그러면은 하겠습니다. 이거 맞나? 이거 안 돼. 네.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카페 강의 후기 올려주시고 동영상 올려주신 원장님들 거를 보고 있는데 이제 작탁하는 거 보니까 다 작탁하고 유침은 안 하시는 건지가 궁금했고 그다음에 보통 2540 쓴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 큰 근육 말고, 뭐, 목 앞쪽에 사각근이나, 뭐, 손이나 이렇게 좀 근육이 크지 않은 부위에도 2540을 쓰시는지, 2530을 쓰진 않으신지, 그것도 아,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작탁할 때, 어, 제가 잘 못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뚜둑뚜둑 이렇게 끊기면서 들어가는 느낌이 들다가 그 방향으로는 더 이상 그런 느낌이 안 들고 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면 혹시 그 침을 빼진 않고 그 상태에서 약간 각도나 방향을 다르게 해서도 해도 되는지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약손 유다님 질문에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네. 네네. 예. 요게 이제 유침은 솔직히 안 해도 되는데, 저는 5분, 또 유침을 원하는 환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5분 합니다. 아, 네, 5분 하는데, 이제 유침할 때는 이제 다른 네. 침법도 많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삼침도 쓰기도 하고, 평형침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채침, 일반 정경침도 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 과제들은 이제 자기 몸에 이제 하는 거라고 그냥 일단 이제 그 할인 침법 하는 그것만 이제 작탁 위주로 숙제 네. 위주 과제 위주로 이제 올려야 되니까 그러신 것 같고 유침은 자유롭게 하실 분들은 하셔도 돼요. 이제 저는 바쁘고 뭐 이럴 때는 이제 그냥 바로 이제 내려오게 하고 또 이제 유침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차피 밀려서 좀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540만 사용하는 지요는 이제 저는 2540만 써요. 왜냐하면은 2530 뭐 쓸 수 있는 이제 그 깊이가 되는 근육들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2540을 잡을 때 내가 손에 익은 그 기술들하고 2530을 잡을 때 하고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기술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하여튼 어, 깊은 근육이든 얕은 근육이든 이제 2540을 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칼이 안 바뀌도록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미터짜리 이제 검을 쓰다가 또 이제 50cm 검을 쓰다가 1미터 30짜리 검을 쓰다가 할 때는 다 장력이 달라지거든요. 보조나 이런 부분들 힘을 쓰는 자세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검을 이제 씁니다. 사각건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 이렇게 이제 그냥 하려면 그렇게 쓰셔도 되고, 실제로 이제 진짜 그 이제 제가 하는 또 이제 다른 이제 또 오래 수련하신 원장님들이 하는 수준으로 가려면은 이제 한 가지 가지고 계속 수련을 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30 같은 경우는 이제 쓰기는 쉬운데요. 쓰기는 쉬운데 이제 그 침에 실는 힘이 안 늘어요. 붉은 침을 쓸수록 이제 이 작탁하는 힘이 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2540 이제 25 정도가 이제 아까 그렇게 이제 다들 어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조금 내가 해부학적 지식이 적더라도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두께예요. 그러니까 2540 가지고 이렇게 정맥이 이렇게 큰 데 있잖아요. 골강근 이런 데 놓을 때 그 네. 정맥 찔러도 피가 안 나요. 정맥에 작탁을 해도 피가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음, 동맥은 좀 다르지. 동맥은 좀 다른데, 그렇지만, 일단 내가 이렇게 누르고 작탁을 한다 했을 때, 크게 이제,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 좀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신경 나오는데 다 찔러도 크게, 음, 일부러 뭐 저는 찌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뭐, 이제 뭐 안 좋은 현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동일한 벡터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이제 지금 음, 여러 각도로 하시면 돼요. 여러 각도로, 여러 각도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힘을 실기 위해서 이제 수직으로만 한다 했을 때는 이제 그 찔러서 이제 이런 방식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승모근 똑같은 부위를 이렇게 엎드려서 뒤에서 놓을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서 놓을 때 하고 똑같은 부위를 그 다음에 똑바로 누워서 놓을 때 하고 반응이 다 달라요. 근데 세 군데에서 다 치료를 해주면 훨씬 효과가 좋죠. 음, 그래서 이제 그 실전 임상침법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 각도별로 다 놓을 줄 알아야 된다. 어떤 각도에서도 놓을 줄 알아야 된다. 보면은 그 실습할 때도 엎드려서 옆으로 앞으로 다 이제 돌면서 맞잖아요. 그죠? 이제 4번은 이제 아까 꼭 이렇게 이제 답변 드리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뭐 요 들으신 중에서 또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궁금한 거 계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이해가 되셨나요? 또 다른 분들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자, 이제 그러면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진성 원장님 딱 오셨네요. 네, 야간 진료 중간에 네네. 들어서 네, 지금 왔습니다. 네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래서. 죄송합니다. 그, 월요일쯤에 그 59세 남한이시고요. 네. 그 베트남 여행 가서 원래 마사지도 안 좋아하고 목도 안 아픈데 이제 마사지를 받았는데 오른쪽 목을 이제 음, 마사지를 하는 순간 왼쪽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강하게 찌릿하시고 전체적인 느낌은 없어지셨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손끝 한 두 마디 정도가 이제
열감이랑 음, 좀 이렇게 압박감이 있다고 하셨고요. 이거를 그냥 3개월 정도 그냥 쭉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오전에는 조금 낫다가 오후 되면서 조금 심해지긴 하는데 이게 또 너무 심한 것도 아니고 뭘 해서 뭐 술 마시셔서 뭐 심해지거나 뭐 동작 심해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압이 차는 느낌이다 이렇게 하셨고 실제적으로는 오른손이 이제 주동수니까 더 탱탱하고 왼쪽은 이제 이렇게 붓거나 이런 것도 없으신 상태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했는데, 음, 일단은 오른쪽에 이제 처음에 이제 자극이 있었을 때 자극을 받으셨던 쪽, 아프셨다고 하시는 쪽이 이제 오른쪽 경추 나혈근 쪽으로 좀 풀어드렸고요. 근데, 그리고 왼쪽도 풀고, 그 다음에는 그냥 그 굵은 이제 둘째 손가락이 제일 심하다고 하셔서 그쪽 움직여 보시게 해서 전완부 굵은 풀고 이제 손바닥 쪽에서도 이제 제일 심한 쪽 골반근 같은 데를 약침하고 침으로 치료를 했고요. 좀 이렇게 왜 무뚝뚝하고 전혀 이제 가실 때 비슷하네, 아, 똑같은데요? 하고 가셨는데 오늘 네. 오셨을 때 다행히 좀 70% 정도 좋아지셨다고 하고 다른 불편한 데도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네. 하셨고요. 그래서 전환하고 손바닥은 치료를 이렇게 좀 잘했다 싶은데 경추는 그 통증이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음, 둘째 손가락이 제일 불편하다고 그래서 이제 아래 경추 쪽을 풀기는 했고 첫날은 잘 몰랐는데 오늘 추나할 때 보니까 오른쪽으로 좀 전체적으로 목이 더 안 좋기는 하신 네. 상태셨고 그냥 그 정도 상태입니다. 음, 그리고, 네. 그 2번은 네네. 환자분 중에 이런 환자분이 계셨어요? 아, 네. 이것도 오늘 예, 오늘 오신 분인데 이제 발목 때문에 오셨고 이제 좀 파열일 거라고 생각하셔서 해서 좀 찍어보고 오셔라 했는데 이제 어떤 분 이제 완전 파열이라고 수술을 하자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 완전 파열인 경우도 이었는데 나중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 했을 때 치료하면은 그래도 세네 번 정도 치료하면은 그래도 조금 통증도 좋아지고 하셨는데 지금 네 번, 세 번, 오늘까지 네 번째 치료했는데 세 번 치료하시는 동안은 전혀 차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 네. 음. 일단 이제 두 번째가 간단하니까 두 번째 경우 이제 뭐 이게 완전 파열 뭐 이런 그 용어는 뭐 잘 쓰지는 않는데 실제로 그 간단합니다. 이게 발목 자체 이제 인대 파열에서는 그 능동적으로 발목을 움직여 보게 해요. 네. 환자한테. 그래서 각도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치료하시면 돼요. 음, 각도는 네. 나오셨던 것 같아요. 네네, 저희 각도가 보시고. 능동적으로 다 나오면 그것은 이제 뭐, 병원에서 뭐라 하는 것들이 이제 실제로 맞지 않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완전 파열이 돼서 덜렁거린다. 덜렁거린다, 이러면 이제 보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가 아니라 한의원에 오지 않습니다. 덜렁거리는데 한의원에 올 환자가 없죠.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발목을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해서 모든 움직임이 다 나온다. 그러면 그냥 치료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정거비인대 쪽으로 안 좋다고 이제 그 부분만 치료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복근, 그 다음에 정경골근, 그 다음에 족지심근, 그다음에 비골근, 또 같이 이제 치료를 해주시면 훨씬 빨리 좋아질. 그리고 이제 뭐 일단 이제 그 파열 지금 다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번 주에 내원하셨는데 그날 다치셔서 오셨으니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되셨을 정도. 것 예.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통증 상태가 이제 조금 완화가 된 후에는 통증이 이제 남아있는 상태에서부터 이게 이제 그 발목 운동을 시켜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이제 안에 예를 들어서 많이 터져가지고 띵띵 불어 있다. 안에 차 있다. 이런 네. 경우에는 이제 구축이 되면은 그 뒤에 푸는 게 훨씬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통증 관리가 이제 조금 빨리 이제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제 집에서 이제 스트레칭하고 돌리기 연습시키고 하면서 치료를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 이렇게 깁스하고 이런 거보다는 뭐 훨씬 치료 기간이 단축되니까 환자 만족도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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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인데 자체도 이제 앞통점 찾아서 이렇게 그렇죠. 작탁을 같이 해주고. 그거는 이제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고, 나머지 전체적인 이제 발목 조합을 맞춰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일단 이제 뭐, 이게 삐끗하면서 이제 반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신경 포착이 이제 좀 된 그런 상황 같아서 이거는 이제 시간 지나도 이제 왼쪽은 이제 좋아졌을 확률이 이제 높을 것 같고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오른쪽이 이제 목이 많이 연결이 돼 있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뭐 이거는 치료가 이제 어렵지 않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경추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향후에도 경추에 문제가 없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려면은 지금 이제 그 촉진하셨듯이 오른쪽을 치료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뭐 이제 손 쪽으로 이제 힘들어 하니까 요렇게 이제 치료하신 것도 지금 잘 하신 그러니까 뭐 치료에 여기서 뭐 더 보태고 빼고 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이분 말고도 이제 경추나 경추 디스크 환자분들 이제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이제 좋은가? 거기서는 그거는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린 그 일단은 1번은 큰 근육부터 가라. 승모근, 그다음에 중쇄유돌근, 견갑골근. 이제 요거부터 가고 그다음에 이제 경추 협착혈 이 그 다음으로 그 이제 앞에 얘기한 것들 이제 치료를 해서 좋아지면 좋아지도록 하는 것들을 이제 최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추 협착이요. 물론 앞에 이제 사각근 빠뜨렸네 사각근까지. 그러니까 승모, 흉쇄, 견갑근은 사각근 네 가지까지 지금 이제 그 큰 근육부터 이렇게 가면은 그 네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협착열을 써라.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까? 좀, 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 디스크 환자분 그 큰 근육들 다 잡았는데 네, 네. 유독 오른쪽 후두하근부터 판상근하고 요 음, 협착혈 그 부위만 막 정말 쪼인다. 침 맞고 나서 네, 뭐 그 다음날까지 조금 뻐근한 거 그 침 자체 통증이 풀리고 나서 네, 네. 조금 편하다가 또 꽉 쪼인다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그 조이는 부위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돼요. 음.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계속 여기가 또 좀 풀어놓으면 그 다음날 올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큰 근육들도 다시 좀 긴장도가 높아져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인가요? 아니면 거기는 이제 지금 좀 어느 정도 풀렸다고 어, 촉진이 되나요? 사실 뭐 그냥 기본적으로 음, 형사교독은 승모근, 견갑각은, 사각근을 기본적으로 푸는데 그 네네. 부분이 치료받을 때마다 거기는 별로 안 뭉치고 안 음, 아프다라고 하시고 그래도 뭐 그냥 뭐 전체적인 밸런스 맞춰주고 긴장감 떨어뜨려 주는 건 이제 좀 베이스로 깔았는데 원장님이 이제 만져볼 때는 어때요? 어 점점점 그 치료할수록 처음에 이제 후두화근이나 그쪽으로 경결이나 그 좀 단단했던 부분들이 풀리고는 있는데 환자분이 아니, 계속 이제 큰 것들은 어때요? 것들에 대한 게 이제 마르고 좀 예민한 그런 여성분이라서 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 드렸던 질문도 딱딱하고 압통이 있는 그런 부분에 음, 대해서는 이제 손으로 좀 잘 하는데 말랑말랑한, 말랑말랑한데 이제 섬유화가 되어 있는 건가라는 게 음, 오늘 이제 들고 네네.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거 이제 확인을 하고, 일단 이제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부분은 맞아요. 지금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느끼면 분명히 이제 침나 봐도 거기가 찐득찐득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 집중적으로 이제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부위가 이제 뭐 이제 환자분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은 그 아프면서도 시원하다 그러면 이제 금상첨화죠. 좀 강하게 좀 오래 치료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또 예민해서 너무 그 부위조차도 너무 못 맞으면 이제 조금 어떻게든 끌고 가면서 이제 어, 동기부여 해가면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해 나가셔야 되겠지. 음, 음. 어,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하시고 요 케이스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3분만 쉬었다가 이제 이제 조금 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이제 좀 공유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좀 얘기하고 10시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분만 쉴게요. 네, 이제 좀 간단하게 또 치료들 하시는데 이제 또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부분들 조금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침법을 이렇게 놓고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제 실제로 지금 보면은 이제 또 침법 강의를 또 들으셨던 분, 또 MPS를 좀 많이 써보셨던 분, 또 침법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 다 이제 같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 침법보다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환자분들하고는 환자분들 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올 때 어떤 문제를 항상 이제 해결을 해주기를 바라고 전문가한테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침을 놓고 이렇게 또 약을 쓰고 이렇게 이제 또 약침도 놓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할때그 일단 환자분한테 제일 많이 이제 당연하게 줘야 될 부분이 그, 이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안정감을 줘야 돼요. 안정감. 그러니까 이제 안정감을 주려면 예측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또 이 원장님한테 이 한의원에 오면 이러이런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이런 반응들이 나올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제 예측 가능성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이제 그러니까 루틴이라면은 그 루틴이란 표현이 이제 그 모든 걸 표현할 수는 없지만 루틴화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잠깐 설명했듯이 이 환자를 치료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 환자가 왔을 때, 또 협착증 환자가 왔을 때, 어떤 환자가 왔을 때, 이렇게 이제 그 제시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대부분 소개로 오실 거잖아요. 그죠? 소개로 오시면 그게 이제 루틴화가 돼 있어야 소개하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해.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쉽게 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식당 맛집을 찾아갔어요. 식당을 찾아갔는데, 여기 맛있어. 맛있는데, 자, 이제 짬뽕이 유명한 집인데, 맛있는데, 아주 재료도 좋고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근데 갈 때마다 맛이 조금씩 바뀌어. 갈 때마다 맛이 조금씩 바뀌어. 이제 일관성이 좀 결여되고 그러면 이제 예측 가능성이 결여가 되는 거. 그러니까 거기는 아, 일단 맛은 있어. 거기 참 재료도 좋은 것 같고 맛은 있는데 일단 가서 먹어봐. 이렇게밖에 소개가 안 된. 그리고 이제 소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맨날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레시피라는 게 있죠. 레시피. 그러니까 보통 오래된 맛집이든 아니면 이제 그 유명한 맛집이든 레시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맛이 뭐 냉면집이면 아니면 공탕집이면 그 맛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가게를 옮겨서 물이 바뀌니까 그 맛 잡는데 몇 개월씩 걸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 가면 예를 들어 영동 설렁탕에 가면은 그 예측되는 맛, 미연맛 들어가고 근데 맛있어. 이건 예측되는 맛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평양냉면집 어디를 가면은 항상 비슷한 예측되는 맛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진료를 볼 때도 마찬가지. 진료를 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같은 정도가 예측 가능하게 돼야 환자분들이 이제 처음 오고 두 번 오고 초진이 이제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할 때도 금방 익숙해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잡아가는 부분을 많이 이제 고민을 좀 특히 이제 개원의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잘 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항상 그
말씀드리듯이 이제 진료 매뉴얼, 그다음에 이제 치료 계획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좀 작성해서 똑같이 하는 부분들. 물론 이제 침을 놓을 때 뭐 디테일까지 뭐 똑같이 하면은 그거는 안 되죠. 당연히 이제 그거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느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순서나 이런 부분들이 딱 일정하게 또 일정 시간으로 되도록이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환자는 막 어떨 때는 막 40분씩 봐주고 어떨 때는 뭐 10분 만에 이런 부분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좀 여유가 있더라도 딱 정해놓은 시간 안에 요렇게 이제 좀 해주는 그런 이제 좀 일정한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들.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요게 이제 안정성이라면, 여기 이제, 여기 오면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자, 아까 여러분들한테 환자분들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도 환자 한마디 한마디에 영향을 받지만, 환자분들은 더 영향을 많이 받아. 근데 환자분들 표현을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좋았는데 무뚝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속으로 별로 안 좋았는데, 아이고, 원장님,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이게 이제 안전하다 느낀다. 이 사람한테는 모든 내가 부분들을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치료를 받으면서도 막 경계를 하면서 받거나 못 믿어서 받거나 이러지 않도록 이제 안정감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표정에서도 항상 그다음 이 표정에서 하는 것들이 연기가 돼버리면 안 돼요. 내 마음이 항상 보호자의 이 환자를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그러니까 자식 키우는 거랑 똑같이 이 환자분을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자,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치료를 해 나가려면 이 사람한테 필요한 어떤 것들을 바꿔야 된다. 그럼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성장을 시켜야 될 경우가 있어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든지, 또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침 치료만 내가 받으러 왔지만 또 약을 꼭 써야 이 사람은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득을 하거나 변화를 시켜야 돼. 그러면 그 변화를 시키는 게 내가 이 사람을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 조정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금전적인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만 보고 하면은 100% 실패해요. 그는 그러니까 치료라는 명목 하에 그건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 아무리 내가 여러 가지 그럴싸한 것들로 숨기고 연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진정한 보호자로서 이 사람을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야 이 병이 좋아지고 관리가 될 수 있다. 이걸 바라보고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그게 내가 에너지만 쓰는 것 같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용도 별로 못 받는 것 같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 해결돼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다 느낍니다. 근데 진짜 그런 이제 보호자의 마음, 전문가로서 보호자의 마음으로 환자분들을 책임지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변화 성장시키고 이걸 제일 중심으로 잡으면 그러면 내가 화를 내든 그다음에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하든 나중에 다 알아요, 환자분. 그러니까 베드에서 내려와서 막 쫓아내기도 해. 내려오라서 나가라고 쫓아내기도 해. 그래 또 다시 다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마음가짐. 그 뭐 신법이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게 기본이 되면 됩니다. 그런 마음이 이제 기본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침을 쓰던 뭐 침법을 좋은 걸 쓰던 그다음에 뭐 약을 좋은 걸 쓰던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들은 다 도구잖아요. 결국은 뭐 하기 위한 도구예요. 환자분들 잘 치료하기 위한 도구일 뿐인데 그 도구를 쓰는 사람의 마음 따라서 그 도구는 얼마든지 좋게 쓰일 수도 있고 안 좋게 쓰일 수도 있는. 그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그 아이들 낳아서 기를 때 이렇게 혼내고 이렇게 바로 잡아야 줘야 될 걸 뭐 친구처럼 지낸다고 그걸 안 잡아주면 안 되잖아요. 성장시켜야 되잖아. 보호도 해줘야 되죠. 혼낼 거는 혼내야지. 잡아줄 거는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방향성, 일관성.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이 사람의 내 그거에 따라서 막 화를 냈다 이런 것들은 환자분들이 용납하지 않는 모습들이지만 내가 진짜 진정한 보호자의 마음으로 화를 내고 이런 것들은 환자분들이 더 고마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또 믿음이 원장님이나 이런 또 젊으신 원장님들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게 지금 어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다 생각을 하고 나간다면 내가 지금 현재 나이가 어리고 그다음에 어 아직은 많이 더 환자 경험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 마음이 강하면 환자분들이 치료 잘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환자분들 치료 잘 되고 환자분들 잘 끌고 갈 수 있고 환자분들이 줄줄 따라옵니다. 믿고 따라오는데 뭐 당연히 잘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가진 기술이
또 뭐 실력이 아니면 도구가 이게 좀 더 좋아지면 더 내가 좋은 의사가 되겠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항상 되새기고 기도하고 그런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부터 하셔야 돼. 그거부터. 그리고 하루 정리할 때 이제 그런 마음가짐부터 하시고.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환자를 보고 하면 실력이 안 늘 수가 없어, 또. 네. 어떤 말이 길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인 질문 있으면 해 주십시오. 아, 그거는 그거고, 아니, 이게, 그냥, 또 기술적인 거 예, 침법 물어봐도 됩니다. 자, 이제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 우리 카페에 또 오늘 배운 것들 좀 정리해서 내일 자정까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이제 뭐 인원을 이제 많이 좀 늘려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렇게 좀 음, 여러 가지 이제 뭐 톡방에서 그냥 공지를 올려서 본 사람들은 다 들어오게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뭐 괜찮긴 한데 이제 그냥 저는 이렇게 그냥 듣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제 좀 그 진정하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게 훨씬 낫고, 그다음에 얼굴 가리고 막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좀 들을 거 듣고 나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제 서로 남는 게 배우는 게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제 좀 오늘은 그냥 어, 딴데 많이 안 올리고 신청한 사람들만 이제 좀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제 좀 했어요. 하여튼 이제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주도적으로 이렇게 라이브를 하는 형태가 어쩔 수 없이 시간상 그렇게 이제 되지만, 이제 그냥 뭐 좀 편하게 질문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좀 우스운데 이게 진짜 무서워서 하는 그 절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정리를 이제 해드리려고 이해를 해드리려고 이제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 그러면 언젠가요? 다음 2주, 4주? 잠깐만, 보자. 7월 달은 9일하고 23일. 9일하고 23일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혹시 또 뭐 중간에 제가 변동이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이렇게 이제 또 후기 써주시고 하면은 또 우리 요 좀 제가 정리해 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좀 드리는 수업에 이제 팁들이나 이런 것 좀 정리된 걸 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좀 이제 이게도 좀 내 자신을 위해서 정리하는 뭐 느낌을 쓰시는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배운 점, 그다음에 요 부분을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내가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좀 자세히 좀 써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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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